이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보고가 된 모고넷이라는 모델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였고 비슷한 유사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한 번에 활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는 모델이 되겠고, 그리고 GNN 모델을 사용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3가지 멀티오믹스 데이터가 활용이 되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오믹스 데이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량적으로 많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개개인의 데이터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mRNA 데이터라든지 메티라 데이터, 마이크로 RNA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질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멀티 오믹스를 한꺼번에 분석을 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지만 이런 멀티오믹스를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다조 오믹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이것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레이블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를 하거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지고 레이블링이라든지 주석 같은 것들이 많이 처리가 되면서 이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오믹스 데이터의 분석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데이터 자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를 쌓아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인풋 데이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데이터 간의 콜레이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시뮬러티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가지 샘플들 사이의 관련성을 코릴레이션을 분석하는 방법은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고넷이라고 말하고 있는 멀티오믹스를 위한 GCN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CN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VCDN을 적용을 하여서 멀티오믹스에 최적화된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캔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한 데이터셋도 활용을 하여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 멀티오믹스로 이 질환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에 대한 오버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적절한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GCN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그리고 VCDN으로 구성을 하였다 이렇게 3가지를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3가지 오믹스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각기에 있어서 노이즈는 줄이고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처리를 각각에 적용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믹스 스페시픽한 러닝을 위해서 GCN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시뮬레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오믹스 스페시픽한 러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VCDN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것은 크로스 오믹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프레딕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텐서로 구성을 하여서 VCDN을 거쳐서 이 오믹스 간의 이런 관계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TCGA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LGG라든지 아니면 키드니 캔서라든지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 모두 다 TCGA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의 그 서브타입 같은 경우도 PAM50 같은 경우도 TCGA 바이오 링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로즈맵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데이터를 얻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게 롱디투디널한 클리니컬과 패솔로지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러시 유니버시티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키드니 캔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연구에 굉장히 부합하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 기존에는 멀티오믹스적인 접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시도해 보았고 또 의미 또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메틸레이션 데이터와 mRNA 그리고 마이크로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DNA 메티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과를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일루미나 인피니움 휴먼 메틸레이션 배칩에서 해당하는 프로브만 유지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신호가 없거나 분산이 낮은 경우는 필터링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오믹스는 모두 다른 필터를 사용을 하였고 예를 들어서 mRNA는 0.1, 메티라 데이터 같은 경우 0.001 같이 이렇게 다른 필터링 인계값을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FDR을 사용을 하여서 다중 테스트 보상에 적용된 여러 클래스 간의 기능이 유의하게 다른지 그 여부를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말하고 있는 컨셉 중 하나가 GCN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뉴럴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믹스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오믹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인풋으로 받는 형태로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GCN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간에 있는 관계 릴레이션, 이 시뮬러티 네트워크 자체도 인풋으로 함께 받아서 분석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활용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그래프를 활용함에 의해서 인트리직한 스트럭처를 파악을 하여서 이것의 유사성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티모델 분석에 있어서 더욱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이제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GCN에 들어간 경우가 들어가지 않은 비슷한 조건의 상황보다 더욱더 우월한 것을 보일 수가 있어서 특히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GCN이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문의 메서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좀 알고리즘에 수식이 좀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H 같은 경우는 이제 L번째 레이어에서의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곧 인접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인풋과 행렬이 같이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여기에 이 W 같은 경우는 L번째 레이어에서의 매트릭스의 웨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변환이 되어서 활용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매트릭스 공식에 의해서 이게 좀 펼쳐져가지고 활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D 같은 경우는 다이아고널 노드 디그리 매트릭스여서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A와 I는 모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가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A 같은 경우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와 엣지의 그 페어 간에 있어서 이 시밀러리티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엡실론이 나타내고 있는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유사도를 보이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드 I와 J 사이에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야지만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K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고,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인접 행렬을 생성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개고 3개고 되면은 노드 간의 가지를
몇 개를 만들 것이냐, 2개를 만들 것이냐, 3개를 만들 것이냐를 이 K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래프 뉴럴넷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기본 뉴럴넷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GCNN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인접 행렬이 같이 들어가서 이 Y 트레이닝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차원에 관한 설명이어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VCDN 같은 경우도 요 모델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중 오믹스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오믹스 개별적인 것은 앞에 있는 GCN이라고 한다면 이 다중 오믹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뷰 데이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멀티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이 레이블 공간을 좀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제 교차 오믹스 상관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잘 이해는 못했으나 좀 다차원의 공간에서 좀 기본적인 1차원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좀 하이레벨한 크로스 오믹스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공식은 일단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모고넷을 통과를 시켜서 좀 유의한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물의학 분야에서 기본 생물학을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입력을 전처리를 해서 0,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으로 설정되는 이런 값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유의한 관계라든지 유의한 마커만을 이렇게 살려주어서 결국에는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분류 작업 같은 경우는 F1 스코어를 사용을 하였고, 다중 클래스 분류 작업을 위해서는 F1 매크로를 사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모델의 구성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mRNA, 마이크로RNA, 메틸레이션 데이터가 각각의 일단 GCN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일단은 이니셜 프레딕션을 하게 되고요. 요것을 다시 크로스 오믹스 디스커버리 텐서로 바꾼 다음에 VCDN을 통과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프리스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GCN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인디비듀얼 타입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웨이티드된 샘플 시밀러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게 된다. 오믹스별로 코사인 시밀러티에 기반을 둬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받은 각각의 오믹스와 각각의 시밀러티 네트워크가 함께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니셜 프레딕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GCN의 장점은 오믹스와 이 코릴레이션을 모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 프레딕션이 생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이것을 크로스 오믹스 디스커버리 텐서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크로스 오믹스 레이블 코릴레이션을 반영을 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벡토로 리쉐이브를 해서 VCDN을 타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VCDN 같은 경우는 이니셜한 프레딕션을 인테그레이션 하여가지고 이것을 레이턴트 코릴레이션의 상태로 좀 변환을 하여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하이어 레벨 레이블 스페이스에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믹스 스페시픽 프레딕션은 GCN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크로스 오믹스 레이블 코릴레이션 놀리지 같은 경우는 VCDN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테스트 셋을 30% 정도 분할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Accuracy, F1 스코어, AUC 등으로 각각의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F1 스코어는 이제 웨이티드 된 것은 F1 웨이티드, 그리고 멀티클래스를 위해서 마크로 에버리지드 F1 스코어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모델과를 비교를 통해서 본 모델이 어느 정도 우수하는지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함께 비교한 기존의 모델을 보시면은
일단은 유명한 가장 기본적인 KNN 모델이 있겠고요. 그리고 SVM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1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이제 선용회귀인 라쏘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 XG 부스트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풀리 커넥티드 된 뉴럴넷도 활용을 하였는데요. 요거는 그래도 생물학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처음 봤는데요. 어댑티브 그룹 레귤러라이즈드 리지드 레그레션, 이것을 G 리지드라고 하고, 그리고 블럭 PLSTA, 그리고 블럭 SPLSTA,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턴트 스트럭처 디스크리먼트 어널리스와 함께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한 멀티오믹스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이 방법론이 되겠다고 하겠는데요. 이것 또한 슈퍼바이스 어널리스라고 하고, 이것을 디아블로라는 이제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 SPLSDA도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디아블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다만 어디셔널한 스파이스 레귤라이제이션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고넷을 생성을 하였는데, 이 모고넷과의 비슷한 모델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고넷이 크게 보면은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뉴럴넷 같은 경우는 최종 모델과 이 레이어 숫자나 히든 레이어 개수 자체는 동일하나 GCN이라든지 다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플레인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 되겠고요. 그리고 GCN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단에 이제 VCD에를 연결한 뉴럴넷과 VCD 이 모델도 생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모고넷 뉴럴넷 같은 경우는 VCD에는 뒤에 적용하지 않은 채로 GCN만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델과 유사하지만 기능이 하나씩 빠진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고넷이 나머지 있는 기능들보다 모두 다 여러 방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럴넷 VCDN과 모고넷 LN 같은 경우는 이게 GCN이 있는지 VCDN이 있는지 그 차이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GCN이 있는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봤는데, 이것은 알츠하이머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는 로즈맵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 모고넷이 다 에큐러스라든지 F1 스코어 AUC에서 모두 우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G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모고넷이 가장 우수한데, 그래도 XG 부스트가 AUC에서는 더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이 하위 유형에 따라서도 성능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노멀 라이크, 베이셜 라이크, 헐투, 루미나 A, 루미나 B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도 조금 더 어느 정도 더 노멀에 조금 더 유사한지, 아니면은 이게 이 기전에 따라서 또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브 타입을 한 번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여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구분을 잘 해낼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면은, 네.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 5가지를 모두 분류를 하기도 하였고, 이거를 노멀 라이크와 논 노멀 라이크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말과 이제 루미나 애들은 비슷하니까 2개로 묶어가지고 크게 4개를 구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또 성능이 조금 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고넷이 가장 성능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블럭 SPLSDA와 모고넷이 정상 대 비정상, 이걸 구별할 때는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모고넷은 조금 더 나은 에큐러시를 보였는데
PLSDA 같은 경우는 F1 스코어와 AUC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 이 범위 내에서 이 비정상 내부에서 이것들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PLSDA가 아직 성능이 좋지 않았고 모고넷이 더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모고넷이 조금 더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3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3가지 데이터셋이 아니라 2개씩을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씩 분석을 해보기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가지를 모두 묶어서 설명을 할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2개씩 묶었을 때, 그 다음이 1개씩 묶을 때였어서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을 할수록 복잡도는 높아진다 할지라도 성능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K 값이라는 것은 한 노드가 몇 개랑 연결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가지의 수를 사전에 정리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 수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설정이 되면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케이스만 잡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적합한 개수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에서 10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거 2부터 10까지 했을 때 각각의 지표에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연구가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로 도출된 유의한 마커들이 기존에 있는 연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관련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분류를 위해서는 8개의 mRNA 특징, 5개의 메틸레이션 특징, 17개 마이크로 RNA 특징이 상위 30개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식별이 되었고요. 관련되어 있는 주요 텀이 아펠린 수용체 결합과 관련하여서 많이 있었는데요. 이 아펠린 같은 경우는 이 AD의 발병 기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타우 단백질과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과 관련하여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근 연구에도 많이 나와서 이것을 또 치료와 관련해서도 좀 연관지어서 보려고 하는 진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결과와 좀 상통하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틸과 관련해서는 특징이 백혈구 활성화라든지 사이토카인 분비 양성 조절과 관련된 주요 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원인 요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유방암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오믹스들 간의 각각의 특징을 뽑아보았을 때 먼저 mRNA 특징과 관련돼서는 프로게스톤과 관련된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메틸화에 대해서는 여기 마크 캐스케이드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속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상위로 나오는 속스 1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방 종양의 침습이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FABP7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 유방암 아연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유방암이 이제 뇌 전이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 여기 도출되어 있는 결과가 지오텀을 분석을 해봤을 때 모두 설명이 가능한 인자로 나와 있으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연구와 부합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모고넷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된 그래프
멀티 오믹스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GCM과 VCDN을 활용을 하여서 멀티 오믹스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멀티 오믹스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오믹스 데이터가 많이 쌓아짐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하여서 더 많은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